이번 시간에는 11장 다중적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선 11장 1절 이중적분부터 공부를 할게요. 이중적분은 우선 직사각형 영역에서의 이중적분, 이것부터 정의를 합니다. 우리가 1학기 때 일변수 함수의 정적분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것을 확장한 거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선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걸 설명을 할게요.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은 예, 어, 구간 AB 곱하기 구간 CD 이렇게 생긴 거예요. 자, 이렇게 생긴 집합이라는 것은 이변수 함수 Z는 fxy 이 이변수 함수에 대해서 우리가 이 이변수 함수의 정의역을 R2에 있는 어떤 도형으로 두니까 예, 그 점을 x, y라고 표현할 수 있어요. R2에 있는 점은. 그때 x좌표는 a부터 b까지 이 구간 안에 있어야 됩니다. y좌표는 c부터 d까지 이 구간 안에 있으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a, b 곱하기 c, d 이 집합은 집합기호로 표기하면 xy 실평면 R2에 속하는 XY라는 점, 이런 점들의 모임인데 이 점이 만족해야 되는 것은 첫 번째 성분 X는 A 이상 B 이하가 돼야 되고 두 번째 성분 Y는 C 이상 D 이하 이렇게 돼야 돼요. 이런 집합을 영문자 대문자로 R이라고 쓰기도 하고 다른 문자를 가지고 쓰기도 합니다. 보통 R이라고 쓸 때에는 rectangular region 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꼭 직사각형 영역뿐만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region 이란 뜻으로도 해서 일반적인 영역도 R이라고 쓸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그 영역이 어떤 영역이다라고 정의를 할 테니까 그 정의를 따라가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이렇게 생겨야 되는 거니까 직사각형 영역이라는 것은 XY 평면에서 이렇게 생겼어요. 직사각형 모양이긴 한데 이 변들이 각각의 축하고 나란해야 돼요. 즉 X축하고 나란한 변 이렇게 두 개, Y축하고 나란한 변 이렇게 두 개,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모양을 갖는 영역, 이것을 직사각형 영역이다라고 합니다. 즉 X의 범위를 A부터 B까지, Y의 범위는 C부터 D까지 이렇게 주면 이렇게 생긴 직사각형 영역은 여기처럼 AB 곱하기 CD 이렇게 표기할 수 있죠. 그렇죠? 이것은 직사각형 영역이다 라고 불러요. 하지만 모양이 직사각형이라고 해서 전부 직사각형 영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예, 다음에 공부할 때 보겠지만 직사각형이 이렇게 회전되어 있는 모양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직사각형 모양이지만 그 변이 축하고 나란하진 않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자, 그럼 이렇게 생긴 영역은 모양은 직사각형이지만 직사각형 영역이다라고 부르진 않아요. 이것은 뒤에서 다룰 일반 영역입니다. 이렇게 생긴 것은 일반 영역. 이렇게 변들이 전부 축하고 X축, Y축 이렇게 축하고 나란할 때에만 직사각형 영역 이렇게 부릅니다. 그래서 직사각형 영역이 어떻게 생겼다라는 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되겠어요. 범위에 따라서 X의 범위가 A부터 B까지, Y의 범위가 C부터 D까지 이렇게 되는 직사각형 영역이라면 AB 곱하기 CD 이렇게 표기할 수 있다. 자, 이렇게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자, 그럴 때 이제 어떤 이변수 함수 Z는 fxy가 이렇게 직사각형 영역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가정을 할 거예요. R2 전체에 정의될 수도 있겠지만 지금 생각하는 것은 이런 직사각형 영역 AB 곱하기 CD 여기에 정의되어 있다라고
제한을 두겠습니다. 자, 그럴 때 그 영역을 R이라고 쓸 거고요. R 위에 정의된 이변수 함수를 이제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럴 때 우리가 일변수 함수에서 정적분을 정의할 때 그 구간을 나눴듯이 여기도 이 직사각형 영역을 나눌 거예요. 작은 직사각형들로 나눌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x와 y를 나눠야 돼요. x가 속해 있는 a부터 b까지 구간을 나눌 거고 y가 속해 있는 c부터 d까지 구간을 나눌 거예요. 자, 그럴 때 x가 속해 있는 구간을 a부터 b까지인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까요? 예, 여기 끝에가 A, 오른쪽 끝에가 B라고 할까요? 그럴 때 이 구간을 M개 구간으로 나눌 거예요. 해서 첫 번째 A는 번호를 붙여서 X0라고 번호를 붙이고요. 마지막에 있는 B는 번호를 붙여서 XM이라고 번호를 붙일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이제 구간을 이렇게 잘라서 X1, 그 다음 것은 뭐 X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X3, X4 이렇게 해서 가다가 XI라는 게 있을 거고요. 그 다음 XI 플러스 1, XI 플러스 2 계속 가겠죠. 그래서 B를 XM으로 이렇게 딱 두면 첫 번째 구간은 X0부터 X1까지 여기 1번까지가 첫 번째 구간이에요. 두 번째 구간은 X1부터 X2까지 여기 2번까지가 두 번째 구간이 됩니다. 그렇다면 i번째 구간은 xi까지겠죠. 그렇다면 i번째 구간은 xi-1에서 xi까지겠죠. 네, 이렇게 정해질 거고 n번째 구간은 xm-1부터 xm까지가 되겠죠. 예, xm은 b고 x0는 a고 이렇게 하면 a부터 b까지를 m개 구간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자, 마찬가지 y가 속해 있는 C부터 D까지 구간도 똑같이 나눌 겁니다. 근데 개수를 같이 나눌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n개로 나눴다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y가 속한 구간도 첫 번째 C는 y0라고 번호를 주고 D는 yn이라고 번호를 주어서 n개로 나눌 거예요. 자, 그럴 때 y0부터 y1까지 첫 번째 구간, y1부터 y2까지 두 번째 구간, yj-1부터 점점점 이렇게 yj-1부터 yj까지 j번째 구간, 또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yn-1부터 yn까지 n번째 구간 이렇게. 자, 그러면 x가 속한 구간은 m개, y가 속한 구간은 n개로 나눠졌어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당연히 위에 있던 직사각형 영역 AB 곱하기 CD라는 직사각형 영역이 나눠졌겠죠. 그렇죠? 예. A부터 B까지가 X0부터 XM까지 M개로 나눠졌어요. 그럼 이렇게 나눠졌겠죠. 예. 그 다음 Y가 속한 구간도 C부터 D까지가 이렇게 N개로 나눠졌겠죠. 자, 그렇다면 이 전체 직사각형 AB 곱하기 CD 이게 M 곱하기 N개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뉘었겠죠. 그렇죠? 그래서 전체 영역 AB 곱하기 CD가 X쪽으로 M개, Y쪽으로 N개로 나눴으니까 전체는 M 곱하기 N개의 작은 직사각형으로 나뉘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X축 쪽에서 I번째 구간을 선택을 해볼까요? 예, 이쯤이라고 할까요? I번째 구간이 이쯤. Y축 쪽에서 J번째 구간을 이쯤이라고 해볼까요? 그렇다면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하는 것이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렇죠? 그렇다면 I번째는 X축으로 xi-1부터 xi까지라는 구간이고 Y축으로 J번째는 yj-1부터 yj까지라는 구간이니까 그
i번째, j번째에 해당하는 작은 직사각형은 xi-1 xi 곱하기 yj-1 yj 이렇게 작은 직사각형이 되겠죠. 이걸 집합으로 표기하면 xy들의 모임인데 x는 xi-1부터 xi까지고 y는 yj-1부터 yj까지 움직이는 이런 x와 y에 대해서 x, y를 다 모아놓은 집합.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해서 전체 직사각형 영역을 이렇게 m 곱하기 n 개의 작은 직사각형 영역으로 나눴어요. 그렇죠? 자, 그럼 이제 이 얘기를 이어서 가보겠습니다. 자, 그럴 때 우선 뒷얘기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몇 개 계산을 해보고 갈게요. 그렇다면 작은 직사각형, 그걸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에 해당하는 작은 직사각형을 집합기호로 rij라고 한번 써볼까요? 그렇다면 x축으로는 i번째, y축으로는 j번째다라는 걸 이렇게 표기를 한 겁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작은 직사각형은 xi-1부터 xi까지 구간 곱하기 yj-1부터 yj까지 구간 이렇게 곱하기로 표기가 되겠죠. 그때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로는 앞에 있는 이 구간의 길이가 가로가 되겠죠. 그럼 뒤에 있는 수 xi에서 앞에 있는 수 xi-1을 빼주면 가로가 되겠죠. 세로는 뒤에 있는 구간의 길이죠. yj에서 yj-1을 빼주면 되겠죠. 그럴 때 우리가 1학기 때 정적분 기호를 사용했듯이 xi-xi-1은 그 구간에서 x의 증분이에요. 그래서 i번째 구간의 x의 증분이다라는 뜻으로 del xi라고 쓰겠습니다. 자, 마찬가지 yj-yj-1은 이 j번째 구간에서 y의 증분이죠. 그래서 j번째 구간에서 y의 증분이다라는 뜻으로 del yj라고 쓰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는 del xi와 del yj를 곱하면 됩니다. 가로 세로 곱한 거죠. 그때 이 곱한 값을 넓이 계산한 거니까 area라는 뜻으로 영문자 a를 빌려서 x축으로는 i번째, y축으로는 j번째 그렇게 해당하는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다라는 뜻으로 a, ij, i번째, j번째 이렇게 표기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del 붙여서 델타 aij라고 쓸게요. 그러니까 x축으로 i번째 구간, y축으로 j번째 구간 두 구간을 곱해놓은 그 작은 직사각형 rij 이것의 넓이를 del aij라고 쓸 거예요. 계산하는 방식은 가로 세로 곱한 거니까 del xi 곱하기 del yj 어렵지 않죠? del xi는 가로의 길이 뒤에 점에서 앞에 점 뺀 거, del yj는 세로의 길이 역시 y값 뒤에서 앞에 거 뺀 거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자 그럼 이 작은 직사각형마다 이제 뭘 할 거냐? 이 작은 직사각형 rij마다 점을 하나씩 선택할 거예요. 이렇게 전체 직사각형 영역이 있습니다. 그것을 x축으로는 m개, y축으로는 n개 이렇게 나누면 m 곱하기 n개의 작은 직사각형이 생겨요. 그 작은 직사각형마다 그 안에 있는 점을 이렇게 한 점씩 선택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선택해서 그 점이 속해 있는 직사각형이 x축으로는 몇 번째고 y축으로는 몇 번째인가 그걸 세서 번호를 주는 겁니다. x축으로는 i번째, y축으로는 j번째 이렇게 되면 그 직사각형 영역을 rij라고 쓸 거고요. 거기서 꺼낸 이 한 점을 i번째, j번째 번호를 주어서 xij 스타, yij 스타 이렇게 줄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점을 하나씩 선택해서 이렇게 쓸 거예요. 이것을 표본점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표본점.
자, 그렇다면 이제 이 표본점을 선택을 해서 예, 우리가 이런 계산을 해볼 거예요. RIJ라는 작은 직사각형 영역 위에 있는 곡면의 부분이 있겠죠. 그렇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예, 이렇게 전체 직사각형 영역이 XY 평면에 있어요. 이렇게 있습니다. 그때 이 직사각형 영역을 X축으로 M개, Y축으로 N개 이렇게 나눴어요. 그렇죠? 그때 전체 영역 위에서 정의된 이변수 함수 Z는 fxy, 그 이변수 함수의 그래프를 그리면 이렇게 곡면이 만들어지죠. 그렇죠? 그때 여기 정의역을 이렇게 m 곱하기 n개로 이렇게 나누면 이 곡면도 이렇게 m 곱하기 n개로 나뉘겠죠. 그렇죠? 그때 여기 x축으로 i번째, y축으로 j번째 해당하는 작은 직사각형을 선택하면 그 위에 있는 곡면 조각이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이 바닥에 있는 RIJ에서 표본점을 하나 선택한 거예요. XIJ 스타, YIJ 스타. 이렇게 표본점을 하나 선택한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위에 있는 이 곡면 조각까지 이 XY 평면에 있는 요 작은 직사각형부터 그렇죠? 요 사이에 놓여 있는 이 입체가 있죠. 그렇죠? 예, 이 입체에 대해서 생각을 할 텐데 이 입체를 여기 직사각형 영역, 작은 직사각형 영역 RIJ 거기서 선택한 표본점 XIJ 스타, YIJ 스타 여기서 함수 값을 생각하면 이만큼 높이, 곡면까지 높이가 있겠죠? 예, 그 값이 fxij 스타, yij 스타 이런 값이겠죠. 그렇죠? 예, 이 높이가. 자, 그렇다면 이 곡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체 말고 예, 거기 함수값까지를 높이로 갖는 직육면체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예, 여기 이렇게 전체에서 rij를 하나 선택해서 거기서 표본점을 선택해서 이만큼 높이를 그 함수값 f xij 스타 yij 스타 이만큼 높이로 삼으면 예, 여기 작은 rij를 밑면으로 갖고 f xij 스타 yij 스타 이걸 높이로 갖는 이렇게 직육면체가 생기겠죠. 그렇죠? 예, 그런 직육면체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이 곡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체하고 이 RIJ가 아주 작을 때에는 거의 비슷해요. 그렇죠? 예, 이 직육면체하고 곡면에 의해서 만들어진 입체하고 예, 비슷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예, RIJ를 아주 작게 할수록 많이 비슷하겠죠. 한 점으로 보낼수록 더 비슷하겠죠. 예,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그 직육면체의 부피라는 것은 당연히 밑에 있는 사각형의 넓이와 높이를 곱하면 되니까 사각형의 넓이는 RIJ의 넓이 델 AIJ였어요. 거기다가 높이는 함수값이지요. 표본점에서 함수값. 그럼 그 높이를 곱하면 되겠죠. 해서 fxij 스타 yij 스타 높이하고 곱하기 사각형의 넓이 델 AIJ. 예, 이게 직육면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자, 그럴 때 만약에 이 사각형마다 표본점을 선택해서 그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그리고 그 사각형, 해당 사각형을 밑면으로 갖는 직육면체를 생각해서 그 부피를 다 더해주면 직육면체 부피를 다 더해주면 전체 AB 곱하기 CD라는 전체에서 각각 작은 RIJ마다 계산해서 다 더해주면 그럼 직육면체들의 부피의 전체 합 예, 이것은 당연히 주어진 함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예, 그렇다면 전체 직사각형 영역 AB 곱하기 CD 이 위에 놓여 있는 곡면 그 곡면까지 만들어지는 입체 그 입체의 부피 그 부피의 근사값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런 값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곡면 한번 그려 볼까요? AB 곱하기 CD라는 이 전체 직사각형 영역, 이 위에 정의된 이변수 함수 곡면이겠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렇죠?
그럴 때 이 곡면 아래쪽에 있으면서 AB 곱하기 CD 전체 직사각형 영역 위에 있는 이 입체가 있어요. 그렇죠? 예, 이 입체의 부피를 발륨이란 뜻으로 B라고 써보면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것처럼 이 전체 직사각형 영역을 작은 Rij로 m 곱하기 n개의 Rij로 나눠서 그 각각의 Rij마다 표본점을 선택해서 그 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그리고 Rij를 밑변으로 갖는 직육면체의 부피를 계산해서 다 더한 거 하고 비교하면 즉 직육면체의 부피는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높이 그리고 그 사각형의 넓이가 밑면의 넓이가 되죠. 델 Aij 그렇죠? 그걸 곱한 게 직육면체의 부피니까 그걸 다 더한 거 i는 1부터 m까지 x축 방향으로 m개로 나눴으니까 j는 1부터 n까지 y축 방향으로는 n개로 나눴어요. 그렇죠? 이걸 다 더한 것하고 비슷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 다 더한 값을 우리 일변수 함수 정적분에서 불렀듯이 여기서도 리만섬, 리만합이라고 부를 겁니다. 그렇다면 그 주어진 이변수 함수가 0 이상일 때 곡면 아래에 있고 그 정의역, 전체 직사각형 영역 위에 있는 입체의 부피는 이 리만합으로 근사값을 계산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또 가보겠습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리만합을 우리가 계산을 했는데 조금 전에 그 리만합을 Rij라는 작은 직사각형 영역, 즉 xi-1부터 xi까지 곱하기 yj-1부터 yj까지 이거죠. 이것의 크기를 점점 작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점점 작게 하려면 x축은 m개로 나눴고 y축은 n개로 나눴으니까 m과 n의 값을 점점 크게 하면 되죠. 그렇죠. 처음에 가로 쪽을 10개, 세로 쪽을 10개 이렇게 나눴다고 가정을 해볼까요? 그 다음에는 가로 쪽을 100개, 세로 쪽도 100개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점점 크게 할 수 있습니다. 즉 계속 크게 한다라는 것은 m과 n을 무한대로 보내면 됩니다. 그렇죠? 그럴 때 극한값을 생각해 볼 수 있죠. 리만합, 즉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에다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높이를 곱하면 그 작은 직사각형 위에서 만들어지는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높이로 갖는 직육면체가 하나 생기는데 그 직육면체의 부피 그걸 다 더한 것이 리만합. 그렇죠? 그 리만합의 극한이죠. 리미트 m과 n을 무한대로 보내주면 돼요. 이렇게 극한을 계산해 볼 거예요. 자, 그럼 이 극한이라는 것은 당연히 존재할 수도 있고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해서 이제 정의를 합니다. 만약에 이 극한이 존재한다면 뭐라고 할 거냐라는 거예요. 이 극한이 존재하면 이변수 함수 z는 fxy 이 이변수 함수는 전체 직사각형 영역 R이라고 썼죠. AB 곱하기 CD R 위에서 중적분 가능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중적분 가능하다라는 것은 이 극한이 존재한다라는 뜻이에요. 리만합의 극한이 존재한다. 어렵지 않죠? 이 극한이 존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다면 중적분 가능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중적분 가능하다 그러면 이 극한이 존재하는 거였으니까 이 존재하는 이 극한을 기호로 쓸 거예요. 리미트 m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 f xij 스타 yij 스타 그리고 작은 직사각형의 넓이 델 aij 이 값을 이 극한값을 이렇게 쓸 거예요. 인티그럴 기호 2개 씁니다. 더블 인티그럴 하고 읽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큰 직사각형 영역 R을 이렇게 적분기호 아래쪽에다가 작게 쓰고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이렇게 읽으시면 됩니다. 이변수 함수를 여기다 쓰고요. fxy 그리고 da라고 써요. a는 역시 area라는 뜻입니다.
나중에 변수가 x하고 y면 dx, dy 이렇게 바뀌면 됩니다. 예, 순서를 바꿀 수도 있어요. 그건 뒤에서 또 배우겠습니다. 해서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즉 이렇게 쓰고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이렇게 읽으시면 되고요. 그래서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이 값은 리미트 m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fxij 스타 yij 스타 델 aij 어렵지 않죠? 자, 그러니까 어떤 값을 계산하다가 리미트 시그마 그리고 델 aij라는 값이 나왔어요. 그렇다면 그 값은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dA 이렇게 바꿔주시면 돼요. 중적분 기호로. 그리고 이 남는 값은 이렇게 p적분 함수로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예, 이걸 적분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더블 인티그럴 하는 것은 중적분 기호고요. 중적분 기호. r은 중적분 영역이고요. 적분 영역. 적분 영역. 예, 그리고 fxy 이변수 함수는 p적분 함수고요. 적분해야 되는 함수. 인티그런드. 예, 1학기 때 정적분 기호 다 배웠죠. 예, da라는 것은 da 예, 변수에 따라서 dx, dy 변수가 u하고 b면 du, dv 이렇게 바꾸시면 되고요. 예, 이것은 역시 미분 형식이라고 불러요. 미분 형식. 예, 적분할 때 쓰는 변수가 뭐다라고 얘기해 준다고 했습니다. 자, 어려운 거 없었죠? 예. 이걸 다시 한번 얘기해 보면 예,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이 값은 리미트 mn이 무한대로 갈 때 시그마 i는 1부터 m까지 시그마 j는 1부터 n까지 fxij 스타 yij 스타 델 aij 이렇게 쓴다. 어렵지 않죠? 예, 이 값을 예, 이변수 함수 z는 fxy에 r 위에서의 중적분이다 이렇게 불러요. 어려운 거 없죠?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중적분의 성질을 알아보고 예, 그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그 이변수 함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당연히 그 공면 아래쪽에 있으면서 주어진 영역 R 위에 있는 입체를 생각할 수 있죠. 그 입체의 부피가 되겠죠. 그렇죠. 리만 합이 그 부피의 근사값이었으니까 극한을 취하면 점점 그 작은 직사각형들이 한 점으로 가요. 그렇죠. 그럼 한 점에서 공면까지 쏘아 올린 선이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걸 다 모아놓은 집합이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해서 그 중적분은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이것은 공면 Z는 fxy의 아래쪽에 있고 직사각형 적분 영역 R 위에 있는 입체의 부피하고 같다. 그렇죠? 자, 그림을 그려보면 예, 중적분은 예, 결국 fxy가 0 이상이다 그러면 공면이 xy 평면 위에 있을 거예요. Z는 fxy라는 공면이. 그렇죠? 그때 그 공면의 정의역은 이렇게 이 공면을 xy 평면에다가 수직 사용했을 때 생기는 이런 영역인데 우선은 가정을 이 영역을 예, 직사각형 영역 R이다라고 가정을 했죠. 그렇죠? 그렇다면 이 직사각형 위에 있으면서 공면 아래쪽에 있는 그런 입체가 이렇게 생기죠. 예, 이 입체의 부피와 같다. 그런 뜻입니다. 자, 두 번째, 마찬가지. 그렇다면 반대로 fxy가 0 이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렇다면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이 0보다 작은 값이겠죠. 그러면 사각형의 넓이에다가 표본점에서의 함수값을 곱하면 음수가 나올 텐데 그 절대값을 계산해 보면 그걸 양수로 생각하면 그걸 높이로 갖는 직육면체 부피가 생겨요. 그렇죠? 그러니까 음수를 곱했다라는 것은 그 부피에 마이너스 1 곱한 거죠. 그렇죠? 자, 그러니까 만약에 공면의 식 z는 fxy가 0보다 작다 그러면 공면은 당연히 xy 평면 아래쪽에 이렇게 생겨요. 그렇죠? 예. 그렇다면 이 공면을 xy 평면에다가 이렇게 수직으로 쏘아 올립니다. 그럼 이 영역이 R이 생기죠. 그렇죠? 여기 공면 Z는 fxy가 있고
예, 그럴 때 역시 이 곡면과 이 직사각형 영역 R 사이에 있는 입체가 있어요. 그렇죠? 그 입체의 부피를 계산할 수 있습니다. 그 부피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한 게 예, 이 중적분 값이 되겠죠. 그렇죠? 해서 중적분은 이변수 함수가 0 이상이다 그러면 예, 부피 이변수 함수가 0 이하다 그러면 마이너스 1 곱하기 부피 이렇게 됩니다. 자, 세 번째는 당연히 이중적분도 리미트, 시그마 이렇게 정의가 됐어요. 그렇다면 리미트도 시그마도 덧셈에 대해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중적분도 덧셈에 대해서는 아닐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적분 함수가 두 이변수 함수의 합이다 그러면 그렇게 되어 있는 피적분 함수를 이중적분한 것은 이 각각의 함수를 이중적분한 것을 더해주면 돼요. 그렇겠죠? 리미트와 시그마가 다 덧셈에 대해서 나눠지는 성질이 있으니까 이렇게 덧셈에 대해 나눠지는 성질을 우리가 덧셈적이다라고 알고 있죠. 1학기 때 배웠죠. 이거는 예, 덧셈적이에요. 마찬가지 피적분 함수가 어떤 상수가 곱해져 있는 꼴이다 그러면 그 상수는 중적분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어요. 리미트 밖으로 시그마 밖으로 다 나갈 수 있으니까. 그렇죠? 해서 상수는 적분 기호 밖으로 나갈 수 있다. 예, 이런 성질은 우리가 동차적이라고 불렀죠. 그렇죠? 역시 중적분도 동차적인 성질이 있습니다. 자, 마찬가지. 리미트도 큰 함수의 리미트가 커요. 그렇죠? 시그마, 큰 값들을 더한 것이 더 커요. 그렇죠? 그럼 리미트도 시그마도 큰 값에 대해서 계산한 것이 작은 값에 대해서 계산한 것보다는 크니까 당연히 중적분도 큰 함수를 중적분한 것이 작은 함수를 중적분한 것보다는 크겠죠. 그렇죠? 리미트와 시그마의 성질입니다. 예,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예, 중적분은 1이라는 함수가 있겠죠. 역시 피적분 함수 fxy가 1이다. 상수함수로 줄 수 있겠죠. 그렇다면 상수함수로 주면 적분 영역의 넓이가 됩니다. 예, 이건 나중에 계산할 때 한번 확인해 보세요. 이렇게 기억하세요. 일변수 함수 정적분에서 인티그럴 a부터 b까지 1dx 예, 이 값이 b-a다라는 걸 알고 있죠. 예, 이것은 a부터 b까지 적분 영역 구간이죠. 정적분에서는 예, 이 적분 영역의 길이였어요. 그렇죠? 예, 변수가 두 개니까 차원이 하나 올라갔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길이라는 개념에서 넓이라는 개념으로 이렇게 차원이 하나 올라갔다. 예, 해서 중적분에서는 1을 중적분하면 적분 영역의 넓이다. 예,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그럼 계산은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건데 우선 직사각형 영역, 적분 영역이 AB 곱하기 CD 이렇게 주어졌다. 직사각형 영역일 때는 더블 인티그럴 R 위에서 fxy dA 어떻게 계산하냐. 이 계산하는 법을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예, 바깥쪽에다가 x의 범위를 두고 x의 범위는 a부터 b까지. 그렇죠? 예. 안쪽에다가 y의 범위를 두고 y는 c부터 d까지. 그리고 주어진 함수 fxy. 이렇게 계산해도 되고요. 반대로 바깥쪽에다가 y를 두고 y의 범위 c부터 d까지. 이걸 바깥쪽에 쓰고 안쪽에다가 x를 두고 x의 범위 안쪽에 a부터 b까지. 이렇게 두고 주어진 함수 fxy를 적분하셔도 돼요. 자, 예, 이렇게 된 것을 퓨비니 정리라고 하는데요. 예, 이것은 계산하는 순서는 안쪽 바깥쪽에 어떻게 두던 A, B, C, D가 이렇게 상수로 주어질 때는 바뀌진 않습니다. 예, 그래서 마음대로 바꾸셔도 되고요. 뒤에서 일반 영역일 때는 바꿀 때 마음대로 바꾸면 안 돼요. 그건 뒤에서 공부하겠습니다. 예, 그런데 A, B 곱하기 C, D 여기서는 바꿔도 변하지 않는다. 예, 왜 변하지 않는지는 뒤에 가서 배우면 알게 됩니다. 자, 아무렇게나 놔도 되고요. 그런데 순서는 안쪽에 놓은 것을 먼저 계산하시면 돼요. 해서 결과를 내시고 그 결과를 바깥쪽 적분을 또 하시면 돼요. 바깥쪽 적분을 나중에 하시면 됩니다. 순서를 바꿨을 때는 당연히 안쪽 게 먼저니까 x로 계산하는 게 먼저. 예, 이렇게 바꾸면 그 결과를 내고 바깥쪽에 y로 계산하는 게 나중. 예, 이렇게 바뀐 거예요. 자, 그런데 안쪽 바깥쪽 적분은 dy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y만 변수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 편도함수 구했던 걸 거꾸로 하는 거다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해서 y만 변수 취급하고 x는 상수 취급해 가지고 적분하시면 돼요. 예, 그리고 dx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계산할 때는 x만 변수 취급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dx라는 적분을 할 때는 x만 변수, y는 상수, dy라는 적분을 계산할 때는 y만 변수, x는 상수. 어렵지 않죠? 예,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